자, 다음 봅시다. 자, 학토 오늘 13강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 있는 그대로만 해석한다는 뭐야? 시행이 뭐였어? 뭔가를 행하는 거지. 뭘 던져, 뽑아, 뭐 넣어, 뭐 줄 세워봐, 뭔가를 했대. 근데 그런 시행적 개념이 독립적이래. 자, 뭔 말이냐? 자, 우리 앞 단어에서 뭐 했습니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봤었습니다. 자, 독립사건은 뭐였어? 어떤 행위를 갖다가 여러 번 지속을 하는데 각각의 행위에 대한 순서에 따른 어떤 결과물적 개념이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머니 안에서 공을 끄집어내서 색깔을 확인하고 싶은데 첫 번째 행위 뭐였다? 꺼내보고 다시 넣는 작업을 하는 거야. 자, 봤어, 다시 집어넣어. 또 꺼내봤어, 또 집어넣어. 또 봤어, 또 집어넣어. 자, 이럴 때 뭐가 돼? 그 앞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그 다음에 끄집어낼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끄집어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뭐가 돼? 안에 개수가 바뀐 게 전혀 없거든.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절대로 영향 미치는 형태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뭐였어? 이런 것이 독립사건이었어. 종속사건은 뭐다? 자, 주머니 안에 공을 끄집어냈어. 그 색깔이 뭔지 확인을 했어. 그걸 버려. 다시 또 끄집어내. 근데 첫 번째 끄집어낸 공은 벌써 이 안에 없어. 전체 개수도 바뀌고 그 대상물의 개수도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끄집어낼 때는 벌써 이 첫 번째 뭘 끄집어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이러한 사건이 종속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건 독립사건인지 아닌지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때 뭐 A사건과 B사건이 있다더라. 이 A와 B가 서로 독립적 개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죠? 문장을 읽어서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된다? 연산을 해봐야 되죠. 각각의 A사건과 B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값의 곱과 같다라면 뭐다? 그때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지?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인 거야.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독립시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행위들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독립이야.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갖다가 던졌어. 한 번 던질 게 아니라 좀 많이 던질 거야. 자,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한 몇 번 던질까요? 뭐 많이, 너무 많이 하면 좀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번 던져 치자. 자, 다섯 번을 던졌어. 하나씩.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들 거냐면, 그 다섯 번을 던질 건데,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보시면 훨씬 더 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네 번째 던지고, 다섯 번을 던질 거야. 뭐를? 동전을. 그때 우리 뭘 찾자? 이 다섯 번 던진 그 결과물 안에 앞면이 세 번 나오는 게 확률이 몇이니? 라고 문제 나왔다 칩시다. 자, 동전을 갖다가 다섯 번 던질 겁니다. 그 다섯 번의 결과물을 쭉 봤을 때 앞면이 세 번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의 확률이 몇이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다 치자. 자, 분석을 해봅시다. 동전을 갖다가 다섯 번 던질 거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앞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던질 때 앞면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지, 상관없지. 처음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건 뒷면 나오건 두 번째 던질 때랑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 뭔 말이겠어? 동전 다섯 번을 던진다는 건 각각이 전부 다 독립적 개념인 거죠. 앞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앞면이 나오지 못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뒷면 나왔다고 해서 여기 뒷면 나오지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결과물들은 다 독립적인 형태꼴로 다 발생한다는 거야. 이런 것이 독립시행인 거야. 근데 무조건 저런 것이 다 독립시행인가요? 아니요. 독립시행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행위를 여러 번을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몇 번 나오는가라는 형태꼴로 이루어진 형태, 그런 경우의 확률을 보통 독립시행이다라고 합니다. 내용 됐나요? 자, 말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자, 독립적인 독립적인 시행을 n번 반복해. 이게 중요한 거야. n번 반복을 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건 A가 R번 나올 확률인 거지. 자, 독립적인 시행을 n번을 반복을 할 거야. 그때 어떤 사건 A가, 자, 어떤 사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하자? 앞면이 3번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인 거죠.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특정 개수만큼 나올 확률. 자, n번을 반복할 거야. 그때 어떤 사건 A가, 무슨 사건? 뭐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주사 냈을 때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특정 사건이 전체 몇 번 나오게 하자라는 형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독립 시행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독립적인 시행을 몇 번 반복을 할 거야. 10번 반복하든 100번 반복하든 1000번 반복하든 그때 특정 사건이, 어떤 사건? 자, 동전을 10번 던졌어. 그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것이 몇 번 나오게 하자라는 형태꼴의 사건 형태를 독립시행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전 5번을 던질 거야. 그 안에서 어떤 사건, 앞면이 H죠. 얘가 3번 나오는 경우를 확인하고 싶어. 이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아니 근데 3번 나오는데 몇 번째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에서 앞면 나오는 건데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이 안에서 어디에서 앞면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앞면만 나오면 돼. 그게 3번 나오면 돼. 그런 확률이 몇이니?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어? 앞면, 뒷면. 아니 뭐 이런 거.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열나 많지? 엄청나게 많겠죠? 맨 마지막 뭐 있겠어? 뒷면, 앞면 나오겠지. 맞나요? 오호. 전체 몇 가지일까? 이게 중요해요. 전체 몇 가지일까?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전체. 이 5번 중에서 3번이 앞면인 게 총 몇 가지일까?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전체 5군데 중에서 3군데가 앞면이면 되는 거잖아. 순서 상관없죠. 그치? 그냥 전체 1, 2, 3, 4, 5에서 그냥 앞면 게 뭐냐? 이거 찾지. 그럼 뭐랑 똑같아? 전체 5개 중에서 3개가 앞면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전체 5번 중에서 앞면 3번 나오는 가지수는 이만큼이 나와요. 네, 알겠어요. 근데 왜 이게? 자, 잘 봐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뭘?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체 5번의 저런 시행들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이만큼 있는데, 우선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때 확률값은 각각의 확률값을 전부 다 더하면 되겠네? 왜? 케이스잖아. 이렇게 앞면 3번 나올 때도 있고 딴 이렇게 앞면 3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앞면 3번 나올 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면 3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뭐 하면 되겠어? 각각의 확률들을 전부 다 구해서 다 더하면 그게 요 예제 문제의 답이겠죠. 말 되나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행위를 반복 시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 형태꼴도 아마 다 같을 거라는 거죠. 그게 얼마큼 나왔어? 이만큼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해? 자, 요거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2분의 1. 요걸 동전으로 해서 좀 그러네.
왜냐하면 동전은 앞면 나와도 2분의 1이고 뒷면 나와도 2분의 1이잖아. 에이, 좀 아까운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할까요? 동전이긴 한데요. 이 앞면 뒷면 했을 때 이렇게 하죠. 그냥 앞면 나올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앞면 나올 확률 P. 그러면 뒷면 나올 확률을 갖다가 Q라고 할게요. Q.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용 계산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앞면 나왔어. 두 번째 다닐 때 또 앞면 나왔어. 세 번째 앞면 나왔어. 자, 네 번째는 뒷면 나오고 다섯 번째도 뒷면 나왔어. 다시 계산은 뭐가 되겠어? P의 세제곱에 Q의 제곱이죠. 그치? 근데 얘도 똑같이 보시면요. 앞면 P, Q. 저것도 어차피 계산해봐야 P의 세제곱에 Q의 제곱이야. 그치? 이 케이스에 대한 확률값 이만큼. 요것에 대한 확률값 이만큼.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확률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전체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을 했어? 각각의 확률값 다 더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다 더할 거야. 주어진 거. 결론 뭐가 되겠어? 결론. P의 세제곱 곱하기 Q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도 P 세제곱 곱하기 Q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도 P 세제곱에 Q의 제곱에 마지막 번째도 P의 세제곱 Q의 두 번째인데 쌤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모하면 돼. 이게 통틀어서 몇 개야? 이만큼이죠. 5의 C 세 뭐이고 5C3 개수만큼 조합짓기냐. 그럼 모하면 돼. 이만큼 개수가 저만큼 개수만큼 나왔다? 확률이?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곱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아하. 이걸 공식처럼 만들 거야. 얘를 공식처럼. 내용 되어 여기까지? 자, 이해돼요? 자, 어떻게 만든다? 좀 지우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여기다 직접 써버릴까요? 자, 독립적인 시행을 n번 반복할 거야. 그 중에 R번, 사건 A가 R번 나와야 돼. 그때 뭐 하자? 이 사건 A가 나오는 확률. 여기서 뭐였어? 동전의 앞면 나오는 사건. 그것을 P라고 잡을게요. P. 돼요, 여기까지? 쌤, 그럼 여기 Q는 뭐예요? 봐봐봐. 동전에서 던졌을 때 앞면 나온다. 얘는 뒷면 나온다. 그럼 뒷면은 뭐가 되겠어? 앞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잖아. 그럼 확률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전체 확률 몇이었어? 1이었지. 1에서 앞면 나올 확률을 뺀 게 Q였겠네? 됩니까? 이해돼요? 즉 우리는 Q를 뭐라 써도 된다? Q 값을 1 빼기 P라고 쓰셔도 됩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런 식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저기 주어진 내용들 쭉 보시면 자, 여기서 뭐였어? 5가 뭐야? 전체 몇 번 했다? N번. 3이 뭐야? 몇 번 나왔다? 뭐가? 사건 A가 R번 나왔다. 이 R. P에 이게 몇입니까? 이거는 R 값과 똑같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잘 보시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죠. 전체 5번에서 나와야 될 거 3번 빼고 나머지. 그치? 그럼 뭐가 된다? 주어진 독립시행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N, C, R에 P에 R제곱에 1-P에 N-R제곱.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자, 다시 한번 뭐가 되겠어? 전체 횟수. 뭘? 전체 몇 번 할 거냐고? 반복 시행 횟수지. R은 사건 A의 횟수. P는 사건 A의 확률. 그럼 끝났죠? 왜? P는 갖다 쓰면 되니까.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시겠나요? 전체 n번을 반복 시행할 거야. 뭐를? 독립적인 형태를. 독립적인 어떤 행위를 갖다가 전체 n번 반복할 거야. 그 중에 R번만큼 사건이 나오는 형태꼴. 1대 P는 뭐라고요? 그 사건 A에 일어날 확률. 여기서 뭐였어? 동전의 앞면 나오는 확률. 됩니까? 자, 내용 정리하는 데까지가 수학이지 요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독립시행은 산수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독립시행의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지. 왜? 그래야 이 공식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독립시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공식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독립시행일 때만 쓰는 공식이겠지. 따라서 이 독립시행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문제가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알아봐? 똑같은 행위를 몇 번 계속 반복을 해. 혹시 몇 번 반복하는데요? 2번이든 3번이든 한 번 이상만 내면 돼. 물론 한 번이면 독립시행적 개념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만 2번 이상만 내면 전부 다 독립시행입니다. 무슨 100번, 200번 이거 아닙니다. 2번 이상만 내면 뭐가? 똑같은 행위를, 어떤 행위? 독립적인 행위를 2번 이상 반복 시행하면 그거는 무조건 독립시행인 거야.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 공식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산수입니다. 전체 몇 번을 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오는 것이고요. 그 사건의 확률이 몇이다 라는 것만 계산하시면 주어진 대로 계산 가능하겠죠. 내용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형태상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서 얘가 독립적인 행위가 몇 번 반복되는 형태꼴이 문제인지 그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 바로 가보죠. 자, 바로 갑니다. 이거 안 지울게요. 요거만 예제만 지울게요. 요거만 싹만. 요거만 싹 지울게요. 요것만 이렇게. 자, 봅시다. 자, 94번 바로 갈게요. 자, 94번. 자,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야, 너네 클레이 사격 뭔지 알아? 클레이 사격? 어떤 관여판을 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물체를 쏘는 거. 뭐가 있잖아. 걔가지고 막 이렇게 큰 뭐 엽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있다가 막 폼 잡고 있다가 에이! 한번 쉣! 한번 쭉! 쏘는 거예요. 알걸? 봤을 텐데. 그게 클레이 사격이야. 쭉 쫓아가서 탕! 뭐 이게 한번 봤을 겁니다. 올림픽 하면 다 나온 거니까. 뭐 이번 뭐 도쿄올림픽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클레이 사격이야. 자, 그랬을 때 뭐래?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는 표적을 땅 쏴서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사건의 A, 그 클레이 사격 선수가 표적을 맞추는 사건인 거지. 그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P가 3분의 1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 자, 쐈어. 슛! 쐈어. 맞췄어. 자, 두 번째 쐈어. 그러면 첫 번째 맞추면 두 번째 맞추면 안 되나요? 못 맞추나요? 맞출 수 상관이 없는 거지. 첫 번째 맞춘 거랑 두 번째 맞춘 거랑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 독립적인 행위인 거야. 즉, 이 문제는 독립적인 행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독립시행 문제야. 이게 안타까운 거야. 분석해야 돼. 생각해야 돼. 와, 이 행위가 이게 독립적인 거야. 서로 영향 미치는 거야. 이거는 따져야 돼. 이거는. 이거 문제 안에 어떤 힌트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용적인 부분 자체를 본인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정도의 어떤 그러한 뇌 구조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거 따지면 뭐가 돼? 전체 몇 번 했대요? 5번. 5번 쐈대. 몇 번 이상 맞추래? 4번. 한 번 이상 맞추지. 자, 전체 몇 번 했어? 시행 횟수가 5번이야. 그때 P값이 몇이야? 3분의 1이야. 근데 뭐 찾지? 한 번 이상. 즉, 여기서는 이 Y값이 한 번 이상인 거야. R이 1 이상. 어허, 이거 봐라. 그러면 쌤 이게 어쨌든 독립시행이니까 이 공식 써야겠네요? 그쵸? 한 번 이상이네요? 그럼 R값에 1만 넣는 거 아니겠네? 그치? 한 번 이상이니까 1, 2, 3, 4, 5 다 넣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거겠네? 말씀드리면 5C 1 곱하기 확률 3분의 1에 한 번에 자, 뒤에 뭐 붙어야 돼? 1-P. n-R. 즉 3분의 2의 4제곱. 또 5C2에 똑같이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세제곱에. 자, 이제 저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자, 3번 맞췄대. 3분의 1에 3분의 2에 3번 2번 쭉 갔어. 4번 됐었고 마지막까지 뭐 있어? 5번 있겠지. 다 쓸까요 그냥? 다 쓰죠 뭐. 4에 자 3분의 1에 4번 3분의 2에 1번 마지막 5번 다 맞췄어.
여기까지. 그럼 뭐가 돼? 한 번 이상 맞춘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거 또는 다 또는 다 모여야 되겠어. 다 더해야죠. 쌤 이거 다 계산해요? 이거 언제예요? 그치 내가 봐도. 근데 잘 생각해봐. 5번 쐈어. 5번 쐈을 때 맞추는 자 어떤 사건이야? 그 표적을 표적 맞나요? 표적을 맞추는 사건이야. 그럼 표적을 맞추는 사건이면 크게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있습니다. 왜요? 하나 맞추는 거, 둘, 셋, 넷, 5번 맞추는 거, 왜 또 뭐 있어? 하나도 못 맞추는 거. 아, 이거 전부 다 더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뭐랑 똑같아? 전체 확률에서 한 번도 못 맞추는 확률을 뺀 거랑 똑같다는 거지. 6건이죠. 6건. 6건의 확률입니다. 자, 문제 안에 전혀 적어도란 말은 없죠. 그냥 이상이란 말밖에 없잖아. 저것만 갖고 우리 뭘 따질 수가 있다? 얘는 6건의 형태꼴로 연산할 수 있구나. 요 내용을 파악해야 돼. 자, 2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두 번째, 6건으로 풀어야 되지 않지. 근데 이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6건은. 왜냐하면 쭉 써보면 한 번 이상 맞춰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되겠어?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언제 계산해? 항상 말하잖아. 수학은, 고등부 수학은 연산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싶은 거 아니라고 했지. 그쵸? 따라서 다음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 쭈루루. 뭐가 되겠어? 다음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용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고요? 그럼 끝났어. 계산 되게 쉽지 뭐 되겠어? 1 빼기, 이게 뭐라고? 전체 확률의 전체 값은 항상 1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어서 뭐 뚝딱 튀어나왔어. 선생님 1이 뭐요? 질문하면 주고. 자, 계산합시다. 50은 몇이야? 1이죠. 3분의 1이 0제곱도. 이거 뭐 1이겠지. 그럼 계산하면 되겠지. 몇 되겠어? 왜 이거 언제 계산해? 나 안 할랜다요. 그냥 냅두자. 물론 할 수 있지만. 계산 되어 있네? 짜증나네. 2의 5제곱은 쉬운데 3의 5제곱 몇이냐? 3의 4제곱 81이지. 243이구나. 그렇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243분의 211인가요? 이게 나올까? 그치? 답은 5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독립시행 문제다라는 것만 따져내면 얘는 산수입니다. 숫자만 대입해서 연산만 하시면 돼요. 물론 이 94번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문제여서 이 어사건의 개념을 좀 썼다라는 게 약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계산을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 되나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94번 독립시행의 첫 번째 문제 한번 손대봤습니다. 자, 이해될까 여기까지? 됐죠? 자, 95번도 가보죠. 근데 문제를 아직 보다 보면 이런 게 생겨. 쌤, 이게 숫자들 n값과 r값과 p값을 끄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 아니, 이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는지 문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94번은 몇 번한테 나와 있어? 5번 해서 한 번 이상 맞추면 돼 라고 아예 언급이 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문제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안 주어진다? 이거 안 주어지는 경우. 전체 몇 번을 했다라는 건 주어지는데 이 결과가 나오려면 전체 몇 번이 그 사건이 몇 번 나와야 돼 라는 내용이 안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95번인 거야. 자, 요거 한번 지우고 봅시다. 자, 94번은 아예 다 주어진 상태예요. 자, 독립시행 공식만 써놓고 볼게요. 자, NCR의 P의 R제곱에 1-P의 n-R제곱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시행 횟수 그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 특정 사건의 확률값 콜. 자, 그럼 문제 읽어보자. 자, 95번 수직선 위의 원점에서 출발한 점 A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양수에는? 잘못했네. 오타입니다. 약수입니다. 약수. 5의 약수입니다. 자, 5의 약수 1하고 5 말하는 거야. 잘못 나왔어요. 미안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고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
이해돼요? 자, 근데 문제 생겼어. 주사위 4번은 이제. 4번. 근데 A 좌표가 결론적으로 2에가 있어야 돼. 2에. 헐. 몇 번 나온다 말 없어. 그냥 나온 건 뭐냐면 5의 약수가 나오면 자 95번이요. 자 5의 약수가 나오면 뭐 있습니까? 1하고 5죠. 그러면 1만큼을 얘기해. 1만큼. 오른쪽이겠지. 자 5의 약수가 아니래. 뭐 있어? 2, 3, 4, 5, 6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1만큼 뭔 말이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지. 자, 4번 던지지. 4번 던져서 나온 결과물 따서 움직였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2해가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호라. 계산해봐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봐야 돼요. 보통 얘를 일일이 따져서 문제 풀면 좀 힘들어. 계산해봐야 돼. 자, 내용을 따져주면 여기 원점이 있어. 1 있고요, 2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어. 자, 여기를 출발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5가 나왔어. 한 칸 가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자, 4번 하지. 4번 했는데 2해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떨까? 예를 들면 한 번, 2번, 다시 3번에 4번. 뭐 있어? 오른쪽 3번, 왼쪽 1번. 가능하나요? 이렇게 직접 찾아내는 방법도 있긴 해. 근데 이거 힘들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자, 어떤 사건 잡자. 자, 내용 보면 2가지 있어요.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와 5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나는 이 둘 중에서 얘를 갖다가 사건 A로 잡을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번 일어나는가 찾고 싶어. 자, 어떻게 하자. 얘를 X번 나왔다 칩시다. 그럼 전체 몇 번 했어? 4번 했지. 쟤가 X번이면 얘는 몇 번이겠어? 4-X번인가. 되나 여기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 자, X번 나올 때마다 한 칸씩 오른쪽 갈 거야. 지금 뭐가 돼? X 더하기 4-X번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 할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4-X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결과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그 결과가 2. 됩니까? 계산할 수 있네요. X 마이너스 4 더하기 X는 2 계산하면 2X는 6 나와. X 3 나왔네. 5의 약수 3번 나오면 돼. 5의 약수 3번. 자, 이런 식으로 연산. 이거 중요해요. 맨날 그여서 못 찾습니다, 이거.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해서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게 헷갈리거든. 이러한 연산적 형태가 중요해. 계산할 수 있거든요. 내용 자체. 이런 문제 되게 많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무슨 계산 문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위로 2칸, 3의 배수 아니면 아래로 1칸, 6번 반복했대. 이 학생이 몇 번째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들도 똑같아. 내용 자체가. 계산 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몇 번 했다란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특정 지어지는 그 사건이 몇 번 나오면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 특정 사건이 뭔지는 언급도 안 돼 있어. 5의 약수가 나온다와 5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로 나온 거지 특정 사건이 뭐하다라고 결부된 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이걸 우리가 사건 A다라고 결정 지어놓고 이것의 횟수를 찾은 것뿐인 거죠. 뭘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을 이용해서. 이해되겠습니까? 딱 봐도 보통 시험 문제면 95분 나오겠지, 그치? 왜? 94번은 산수잖아. 다 써있거든. 전체 5번 했대. 한 번에서 맞춰야 되는데 나눌 확률 몇이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진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만들어낼 건 N, R, P 만들어내야 되지. 자, 주어진 내용에서 하나씩 찾으면 첫 번째 N은 몇 번? 몇 번 나왔어? 4번. 그치? 몇 번 나와야 돼? 3번. 무슨 사건이?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다음 P 뭐였습니까? 사건 A의 확률이야. 사건 A의 확률. 그럼 뭐겠어? 5의 약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 하나 던져서 5의 약수 1하고 뭐 있어? 3분의 1 끝났네. 다 했네. 다 했네요. 그럼 이제 산수겠지. 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거 넣으면 되겠죠. 계산은 뭐 되겠어? 결론 4
C 3의 3분의 1의 세제곱에 3분의 2의 1제곱. 계산 끝. 됩니까? 자,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4C3은 어떻게 연산해도 된다고 중요장선 배웠더라? 4C라고 똑같죠? 설명 모르는 거 아니겠지? 따라 4 곱하기 3분의 1이 세제곱이면 27분의 1 3분의 2 그냥 3분의 2입니다. 계산이 몇 되겠습니까? 81분의 8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내용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뭐가 돼?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한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O의 약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O의 약수가 아니면 왼쪽으로 한 칸 나올 텐데 전체 몇 번 던졌어? 4번 던져서 저 A의 눈이 2라는 요 위치에 올 확률은 81분의 8인 거야. 자, 저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자, 이해될까요? 자, 이 독립시행은 딴 거 아닙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까지가 솔직히 이게 수학인 거지,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한 산수처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95번처럼 계산을 해서 n값은 나는데 r값이 없고요, p도 뭘로 잡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이것들도 문제 스타일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거의 흡사하고 거의 엇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즉 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장점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생기냐면, 학교 시험 문제에 독립시행 나오면 되게 기뻐. 왜? 되게 간단하거든. 쉽거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독립시행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거 놀래라. 선생님한테 문자 날려야지. 쌤, 제가 빵점 맞지 않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주셨군요 라고 감사 문자를 보내드리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제 문제는 이 두 가지로만 압축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당연히 풀어보시겠죠. 오케이. 자, 쉽죠? 할만하죠? 문제가 뭐만 확인하면 돼? 이 문제가 독립시행 문제인지 아닌지. 두 번째, 전체 n과 r과 p값만 잘 구해낼 수 있다라면.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독립시행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